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천적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을 살펴볼까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잔소리형, 비교하기 좋아하는 비교형,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대하는 무시형, 아들에게만 의존하고 며느리에게 섭섭해하는 의존형. 이런 모습 속에 실제 며느리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아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아들 바보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늦잠 자고 이제 막 일어나 주섬주섬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곤히 자고 있어 부랴부랴 문을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셨어요. 어휴, 이제 문을 여니? 배를 얼마나 눌렀는지 아니? 너희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다.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시댁과 집이 가까워 시어머니가 집에 있냐. 는 전화 한 통 없이 배를 누르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 잠옷 바람으로 있거나 집안이 어질러진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든요.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네요. 우리 집이 시댁 사랑방이냐며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고 남편한테 토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없이 오셔서 놀랐어요. 잘 주무셨어요? 들어오세요. 반찬들 내가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 그런데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니? 이게 뭐야? 김치찌개 한 솥 끓여 놓는 게 그렇게 힘드니? 저희 요즘 바빠서 외식도 하고 간단히 먹고 있어요. 냉장고 정리가 잘 안 됐네요. 간단히? 아유, 그러니 우리 아들이 갈수록 말라가지. 너 아침밥은 잘 챙겨 먹이니? 결혼 전에 난 우리 아들 꼬박꼬박 뜨끈한 밥 해먹였다. 아침 걸러 출근시켜 본 적이 없었어. 속에서 불이 났어요. 저도 직장 다니며 똑같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죠. 저희 둘 다 바빠서요. 빵이나 시리얼로 간단히 먹고 출근해요. 뭐? 시리얼? 아이고. 시리얼이 밥이니? 어떻게 내 남편한테 찬밥을 먹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줘야지. 우리 아들 기운 없어서 어떡하니?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아침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했잖아. 이 사람도 일하느라 피곤해. 아니, 너는 결혼하고 와이프 편만 드는구나.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봐라, 너 얼굴이 헬쑥하잖니. 내 와이프가 너한테 신경 좀 쓰라고. 은퇴하고 불쌍한 내 아빠도 있는데 너한테 신경 쓰느라 엄마 허리가 휜다. 결국 화살은 남편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죄책감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은 여전히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들이고 저는 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나쁜 며느리일 뿐이었죠. 남편 잘 챙겨라. 그래야 너한테도 내가 잘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마른 거 봐라. 시리얼이 밥이니?
저는 그냥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로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라 숨이 막힙니다. 며느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딸처럼도 내 아들 걱정도 아닌 며느리 내가 나한테서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무언의 비난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딸처럼 대하려는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일 내내 일하고 육아에 지쳐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죠. 어머니셨어요. 지수야, 오늘 너 스케줄 없지? 엄마랑 같이 청담동에 유명하다는 미용실 좀 가자. 엄마 염색해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머리 좀 해. 엄마가 예약도 해놓고 결제도 다 해놨어. 어머니, 저 오늘 좀 쉬려고요. 다음에 같이 가요. 아니, 뭘 쉬어. 딸처럼 너랑 같이 쇼핑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미용실도 같은데 다니고 싶은데 너 혼자 가면 이런 비싼데 언제 가보겠니? 내가 돈 대줄 때 따라와. 지수야, 엄마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친딸처럼 생각해서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외출 준비를 했죠. 이 외출이 저에게는 시어머니랑 놀아주기라는 감정 노동이 될 것을 알면서도요. 그렇게 청담동 유명한 헤어샵에 끌려가듯 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염색 좀 잘 해줘요. 내가 해주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내 딸 같아서 뭐든 다 해주고 싶고 그래. 지수야, 이런 데 와서 머리 다 해보고 좋지? 순간 고마워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수야, 너는 왜 그렇게 친정 식구들 경조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어제 내 시할머니 제사는 왜 빠졌니? 내가 항상 너 딸처럼 생각한다고 했지. 우리 집안일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야근이 늦어져서요. 다음부터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핑계 대지 마. 내 딸이었으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벌써 달려왔어. 나는 친딸처럼 생각해서 엄마가 이렇게 돈 써가며 좋은 거는 다 해주고 싶은 건데 시댁 일이라고 선 긋고 나 몰라라 하면 되겠니? 내 딸이었으면 벌써 달려왔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딸처럼은 딸처럼 예쁨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딸처럼 어머니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고 시댁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친딸은 엄마에게 편하게 짜증도 낼 수 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감정을 맞춰드려야 하는 을의 위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딸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시댁의 대리 효도를 해줄 대리인이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건 비싼 미용실이 아니라 며느리가 낯선 사람이며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성인이라는 인정입니다. 그저 서로 선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기보다 내 아들의 아내이자 존중해야 할 한 인격체로 대해야 고부 갈등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사연은 옛날 육아 방식을 고집하는 시어머니 사연입니다.
민준이 이번 주말에는 쉬었으니까 다음 주엔 피아노 학원 시간 좀 늘릴까 봐요. 친구들 다 영어 유치원을 벌써 다닌다고 하네요. 얘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니? 애는 뛰어놀아야지. 아직 어리잖아. 뭘 그렇게 벌써부터 자꾸 흔들어? 내가 볼 땐 학원 다 끊어. 그냥 마음껏 뛰어놀게 놔둬라. 어머니 요즘은 놀면서 배우는 게 교육이기도 해요. 민준이가 스스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거라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애는 나처럼 키워야 하는 거야. 내가 자식 셋 키우면서 안 해본 게 없어. 아침엔 꼭 새끼밥 챙기고 학원도 빠지면 안 되고.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빡빡하게 키워야 애들이 사람 노릇하는 거지. 너희 아빠도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 어머니들이 가졌던 강한 책임감과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곧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는 확신이었죠. 어머니, 물론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저희 잘 키우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민준이가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고생한 게 다 헛수고였다는 거니? 아이고 내가 애를 셋이나 키웠는데 넌 달랑 하나 키우는 주제에 뭘 안다고 큰 소리야. 자율이니 뭐니 다 핑계야. 애는 엄마가 이끌어줘야 길을 잃지 않는 거야. 며느리의 말은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방식은 틀렸다는 지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눈물 어린 희생이 폄하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놀이터도 가고 엄마랑 피아노도 하고 싶어요.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알았다 알았어. 할미가 괜히 흥분했네. 우리 민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신 건강하게만 크면 돼. 민준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팽팽하던 두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방법이 달라도 결국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았던 겁니다.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 세대가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사랑만은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라는 시어머니 유형은 첫째, 존중해주는 시어머니. 내 방식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원합니다. 둘째, 간섭 대신 관심을 주는 시어머니. 힘들지 않니? 내가 도와줄까? 같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셋째, 비교하지 않는 시어머니. 다른 며느리, 친정엄마, 옆집과 비교하는 말은 큰 상처가 됩니다. 넷째, 자유를 인정하는 시어머니. 아이 교육, 살림, 생활 방식 등은 부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조언은 해주되 선택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맡겨둡니다. 다섯째, 함께 웃고 지낼 수 있는 시어머니.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하는 여유로운 시어머니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인정, 간섭 대신 따뜻한 관심,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 그 작은 배려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가족의 사이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 모두가 바라보는 곳은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가정의 행복.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지도 모릅니다.